한국전쟁 때도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의 싸움이 왜 힘들었냐면은 단순히 북한의 공산당이랑만 싸워서 힘들었던 게 아닙니다. 한국전쟁의 두 번째, 세 번째 국면이 있는데 첫 번째 국면은 북한군이 쳐들어 내려오는, 그래서 낙동강까지 밀리는 거. 두 번째는 낙동강 전투와 인천상륙작전을 통해서 역전하는 거. 북진을 올라가는 거죠. 세 번째 페이스가 뭐냐면은 중공군이 들어오는 게 세 번째 페이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적이 많았어요. 북한, 모태동, 미국도 적이었어요. 왜? 한미상호방위 조약을 원하지 않았으니까 미국은. 대충 휴전 처리하고 갈라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과도 외교전쟁을 했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괴롭힌 집단이 당시에 좌파 정당이 아니고 한민당이라고 하는 얼치기 보수 정당이 이승만 대통령을 한국전쟁 때 제일 괴롭혔습니다. 그게 바로 내각제 세력이에요. 내각제 세력. 그래서 제가 내각제라고 말만 들면은 이게 눈이 도는 겁니다. 제가 지금도 제가 토요일에서 제2의 6.25 전쟁을 선포했는데 그거는 단순히 빨갱이들과의 싸움이 다가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모든 세력과 다 싸웠던 것처럼 지금도 천만다행으로 트럼프는 우리한테 그래도 좀 여러 가지 좋은 거를 줄 수 있는 대통령이지만 여전히 지형을 보면은 민주당도 적이고 중공도 적이지만 기본적으로 국힘도 저는 적이라고 봅니다. 적인데 그 중에 몇 명을 빼올 수 있냐, 저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는 실패할 수도 있고 어떤 건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나라에는 5가지 반국가 세력이 있습니다. 민주당, 선관위, 좌파 사법 카르텔, 민노총, 좌파 언론, 여기 플러스 알파로 국민힘까지. 이 지점에서 앞으로 막 가열차게 싸울 때 우리한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뭘 하는 인간들은 국가의 적이다, 반국가 세력이다. 민주당, 선관위, 좌파 사법 카르텔, 민노총, 좌파 언론 우리가 다 알아, 다 동의할 수 있어요. 그죠? 쉽잖아. 이거는 답안지가 다 나와 있어. 근데 내각제, 개헌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합니다. 앞으로 저는 그 타당한 근거를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왜 내각제를 주장하는 게 지금 반국가 세력에 포함되는가? 그거는 바로 부정선거와 반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겠다는 거거든. 내각제를 하면은 그 모든 거를 못 해치워요. 지금 시국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 대통령이 혹시나 잘못되면은 정치 건달들이 국회의원도 하고 돌아가면서 총리까지 겸직하는 독식 시스템을 이제서야 만들 수 있다라는 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를 추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뭐 개헌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 내각제 하면요 정치꾼들의 놀이터로 전락합니다. 내각제의 특징은 총리가 국회에 대한 해상권도 갖지만은 그거는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고 국회가 총리를 배출하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일본처럼 다수당 안에서 그 당의 총재가 총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 체제의 불안전성은 뭐냐면은 히틀러처럼 한 정당이 국회를 장악했을 때 총리까지 장악하게 되면은 총통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독재로 가는 길로 갈 수 있다니까 내각제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같은 기형적인 정치 구조 안에서는 이게 돌아가면서 총리하고 나눠먹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대통령 할 급은 안 되는데 한 번쯤은 행정부의 수반이 되고 싶어. 이번에 내 함 시키도. 그러면서 정치 건달들이 사명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쉽게 리더십이 교체되는 구조 속에서는 반드시 탐욕이 있는 이리떼들이 들어오게 돼 있는데 이때부터는 안정적이고 일관된 국정이 아니고 내도 한번 총리 해보자, 나와봐라, 니만 헤쳐먹나 이러면서 권력 쟁탈전이 시작이 되면서 나라가 아비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각제의 또 다른 단점이 뭐냐면은 총리와 대통령의 권력이 분산되면서 누가 군 통수권자인지 헷갈리는 시대가 되면서 지금의 하이브리드 전쟁을 이끌 수 없는 최악의 체제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나타나기 직전인 1960년의 상황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5.16 해가지고 그 내각제를 박살낸 사람이거든. 이승만 대통령도 내각제와의 전쟁했던 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쓰레기 같은 체제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국힘도 그렇고 민주당 내에서도 개세라는 세력이 있거든요. 개헌 세력이라고. 민주당이나 국힘 안에는 어떤 욕심 있는 사람들이 있냐면은 난 대통령은 못 될 것 같은데 국회의원 하다가 한 번쯤은 총리하고 싶어. 뭐 하다가 잘 안 되면은 기시다처럼 그냥 뭐 내려올래. 그러면 정치적 리스크도 없고 저렇게 재밌거든 그냥. 언론사들도 그 조중동도 은근히 이거 원합니다. 왜? 마사지하기 쉽거든. 개별 국회의원들은 인터뷰 좋은 거 실어주고 뒤에서 짬짬이 해주고 뭐 좋은 사람들 소개시켜주고 이러면은. 그래서 이거를 하면 절단 납니다. 왜?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입니까? 일관된 정치를 해야 돼요. 부동산을 하더라도 자유시장 경제체제 안에서 철학을 갖고 해야 되고 반중을 하더라도 간첩법 개정과 그것을 적용해서 중국 공산당과 전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박살난 방첩 기능 같은 것도 부활시키려면 쫙 끌고 가줘야 되고 그죠? 무너져 있는 이런 시장 경제 시스템을 복구시키려면은 기업인들이 민노총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민노총이랑 계속해서 전쟁을 해줘야 된다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대통령제가 필요한 나라입니다. 근데 만약에 6개월 정도 하는데 지도자가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럼 A라는 정당이 갑자기 총리를 막 갈아치웁니다. 개판 나는 거예요. 그냥 2달, 3달짜리 총리가 나오는 거예요. 영국이랑 일본처럼.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연합정당을 많이 꾸려서 다수당이 되면은 장땡이다. 이런 문화가 생기면서 한 정당이 쪼개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준석을 예를 들어봅시다. 국힘에 이준석이 있어요. 근데 이준석이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 지지율도 떨어지고 국힘에서 나랑 나갈 사람 한 30명 모아. 그 다음에 민주당이랑 합체해가지고 다수당 돼가지고 거기서 총리 배출한다 생각해보십시오. 그런 막장이 펼쳐지는 겁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정치적 갈등이 많아지고 대통령들이 감옥 가는 이런 거를 해결하려면은 대통령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내각 책임제로 가야 된다? 말같이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가면 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서로 간의 정치 보복과 정치 갈등 이런 게 왜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에? 간단해요. 그거는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하는 반국가 세력이 도처에 깔렸기 때문에 그게 원흉입니다. 그 집단이 권력을 장악을 했을 때 문재인같이 되는 거고 문재인에 대항하는 정권이 생기면 전복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싸움입니다, 이거는. 그럼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라면은 당연히 누가 이겨야 돼요? 자유세력이 이겨야 되지. 그러면은 보수파 정권이 어떻게 하면 견실해질까? 그쪽으로 연구를 해야 되죠. 왜 딴 쪽으로 가냐고. 그래서 이 내각제를 지금 타이밍에 주장하는 사람 저는 다 반국가 세력으로 봅니다. 제 레이더망에 몇 명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은 해보는 데까지 설득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저는 무차별적으로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 찍을 겁니다. 각오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국힘 의원님들. 잔인해 보여도 어쩔 수 없어요. 왜? 지금은 딴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이거든. 오세훈도 조기 대선하고 싶어하고 홍준표도 조기 대선하고 싶어하고 권성동, 권영세도 싸우는 척만 하면서 계속해서 딴 생각하는 게 보이고 그죠? 영혼이 없어. 나머지 의원들은. 우리가 왜 이렇게 예민하냐면은 실컷 대통령 막 우리가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국힘 지지율을 끌어올려놨는데 국힘이 결정적인 타이밍 때 딴 생각을 하고 조기 대선으로 유턴을 한다라든지 기왕 이래 된 거 불행한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내각제를 한다든지 그런 소리 하게 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미리 예방주사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애국 시민들이 똑똑해졌기 때문에 내각제 꺼내면 죽습니다. 앞으로 내각제를 꺼내면 정말로 융단 폭격 맞습니다. 현장에 안 오는 게 좋을 거야. 제가 예를 들게요. 왜 이렇게 제가 예민하냐면은 보수가 총리하면은 이준석이 붕당을 해서 또 다른 정당과 합체를 해가지고 총리 갈아치우는 막장 시대가 올 수 있어요. 정말 총리가 두세 달 만에 교체가 되면서 나라가 붕괴될 수 있다고. 민주당이 만약에 국회와 총리 행정부를 다 잡잖아요. 그래 입법 행정 독식으로 이재명 1, 2, 3, 4, 5가 돌아가면서 총리하고 총통 시스템이 마련되는 겁니다. 이거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끝나요. 이거 하면은. 역사적 사례를 봅시다. 우리나라 보면은 48년 체제, 52년 체제, 60년 체제가 있는데 이때가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위대한 대통령들이 전부 다 내각제랑 전쟁했던 때입니다. 48년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건국될 때 내각제로 건국될 뻔한 거 아세요? 제헌헌법 만들 때 대통령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야 대통령제 한 다음에 왜 사기치냐 한민당. 이때도 보수 정당이어서 한민당이 좌파 정당 아니에요, 여러분. 한민당이 어떤 정당이냐면은 전라도 토지 기반의 부자들이 한민당을 만들었어요. 김성수가 거기에 이제 당수고 동아일보 만든 사람들이 거기 주축이란 말이야. 송진우부터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왜 건국할 때 내각제를 원했냐면은 지금이랑 똑같아요. 슈퍼스타가 없거든 그 정당은. 근데 이승만은 슈퍼스타거든. 하버드 나오고 조지 워싱턴 나오고 프린스턴 나오고. 그러니까 해방 전국 때 이런 중량감 있는 지도자가 한민당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민당이 궁여지책으로 내건 카드가 뭐냐면은 장차 태어날 나라는 내각제로 갑시다. 입법부는 자기들이 장악할 수 있어. 왜? 각 지역에 유력 정치인들이 많으니까. 근데 행정부를 이승만한테 내주자니 배가 아파. 그래서 내각제를 하려 했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서 제동을 걸고 야 한민당 대통령직 아니까 다 때려 치아뿌라 이거. 보이콧했어요. 그냥 나 대통령 안 해. 나 안 해. 나 정치 안 해. 그냥 너희끼리 마음대로 해. 공산주의자들한테 잡아 먹히든지 알아서 해. 그냥 나 집에 간다. 그래서 당시에 한민당의 김성수랑 우리나라 제헌헌법의 기틀을 만든 유진호 박사가 찾아가가지고 빌었어요. 제발 다시 생각을 바꿔달라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간선제로 일단 시작한 거라고. 간선제로. 절충안으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게 두 번째 전쟁이 언제 일어나냐면은 한국 전쟁 한창 하고 있는데 한미 상호 방해 조약을 맺냐 이승만 대통령이 외교에 막 모든 걸 걸고 막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도 한민당의 전쟁이 이제 한 3년 차가 되니까 이승만 대통령 지지율이 약간 떨어졌거든 52년에. 그러니까 한민당이 또 치고 나와가지고 내각제를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열받아가지고 야 꺼지고 내 뒤에는 국민이 있으니까 나는 그냥 자유당을 만든다. 그 다음에 이번에 한번 단판 짓자. 그래서 국민들한테 호소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 이 전쟁 중에 한민당이 내각제 한답니다. 정신 나간 것들 아닙니까? 왜냐면 이때는 전쟁 중이었거든. 근데 총리가 계속 바뀌어? 그 전쟁 되겠어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어떤 사람은 하겠다. 어떤 사람은 안 하겠다. 어떤 사람은 김일성한테 강경주의자. 어떤 사람은 김일성한테 약하게 나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호소했던 게 뭐냐면은 국민 여러분 이때야말로 대통령 직선제를 할 때입니다. 그래서 52년에 대통령 직선제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대통령 직선제는 내각제와의 전쟁 가운데 탄생한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도 반국가 세력은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항상 국가의 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한민당이 또 뭘 반대했습니까? 토지개혁을 반대했던 애들이거든. 유상몰수 유상분배 하는데 가격을 따져보니까 헐값에 넘기라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의 유상몰수 안을 보니까. 그래서 한민당이 토지개혁을 할 때는 보이콧을 했거든요. 48년에.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표현을 썼냐면 나는 보았노라. 나는 이 민족의 국가의 적을 보았노라. 그들은 이 나라의 개혁을 반대하고 이 나라의 신분제의 타파를 반대하고 이 나라의 국민들의 복리를 반대하는 저 국가의 적을 보았노라. 이런 얘기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서 국민들을 등에 힘입어가지고 이 나라의 가짜 보수 세력인 한민당을 작살내면서 토지개혁을 성공시키고 대통령 직선제를 성공시켰던 분입니다. 이분이. 대단한 분이죠. 그죠? 근데 1960년에는 3.15 부정선거가 터지면서 자유당이 몰락했어요. 근데 이때 한민당이 이때는 바뀌었죠. 민주당으로 바뀌었는데 이때 민주당이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고 나니까 또 기세 등등 해가지고 이때 내각제를 처음으로 통과시킨 겁니다. 이때. 그래서 장면 총리와 윤보선 대통령 체제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체제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서로 군 통수권자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막. 근데 이때 어떤 때였어요? 한국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거든. 그래서 국가보안법 같은 것도 제대로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왜? 당시에는 민주당이 자유당이 몰락한 결과로서 거대 여당이었는데 자기들끼리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법안 같은 것도 통과 안 되고 잘게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는 윤보선판이 누구는 장면판이 파벌 싸움하느라 나라가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진전이. 경제 성장률은 대폭락하고 있는데.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총대 메고 다 꺼지라고 5.16을 한 겁니다. 그냥. 그리고 대통령제를 다시 확립한 거예요. 이 나라에.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가 거는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국민 총동원 체제를 만들어서 대통령이 아주 강력한 외교 안보권을 갖고 돌파를 해야 되는 거거든 지금. 근데 이때 리더십이 4분 오열돼서 찢어지는 내각제를 한다? 이거는 반국가 세력 맞습니다. 세계사적으로도 다 입증됐어요. 우리도 무슨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내각제를 하자 그런 개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계사를 보라고. 프랑스도 보세요. 나폴레옹이 실각한 그 뒤에 왕정체제가 또 나타나는데 너무 강력한 황제체제와 왕체제에서 후유증이 많다 보니까 아주 약한 세련된 내각제를 하자 도입했어요. 근데 20세기 초중반에 프랑스는 말아먹었습니다. 나라를. 왜? 리더십이 계속 교체가 되거든.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안보 상황에 맞춰서 일관되게 쭉 끌고 가줘야 되는데 저렇게 싸우는 거예요. 내각제를 해가지고.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 내내 독일한테 끌려다니면서 쳐맞은 겁니다. 프랑스가. 약해져요. 내각제를 하면은. 특히 대륙형 나라는. 바이마르 공화국 보세요. 비스마르크 체제의 종식이 1차 대전 아닙니까? 근데 1차 대전에서의 독일인들의 교훈이 뭐냐면은 야 비스마르크는 외교를 잘했는데 비렐름 체제 때는 너무 막장이었던 것 같아. 비렐름한테 권력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권력을 분점하는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를 만들자. 그래서 힌덴부르크 대통령과 그 밑에 보좌하는 총리를 둬서 권력을 분산시키죠. 근데 그 체제를 파고들어서 총통이 된 게 누구예요? 히틀러거든. 히틀러가 등장한 배경에는요. 히틀러를 환영해서 그런 게 아니고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하는 짜장반 짬뽕반이라고 하는 되지도 않는 체제를 만들어서 경제도 안 되고 안보도 안 되고 불안이 증폭된 상황에서 그 불안을 갖고 장난질을 한 히틀러가 총리와 대통령을 다 장악해서 총통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히틀러를 공부할 때 히틀러는 유대인을 얼마나 많이 죽였을까? 아니 당연히 그거 공부해야죠. 히틀러는 정신 나간 나치가 맞으니까. 다만 그러한 조롱을 하면서 도덕적 우위를 보이는 그런 공부가 끝이 아니고 왜 히틀러가 나왔는지를 불완전한 짬뽕적인 정치 체제가 그거를 만들어냈다는 걸 그걸 읽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 영국도 마찬가지. 현대 영국이 왜 지금 왜 망가졌습니까? 사회주의와의 전쟁에서 왜 계속 패배? 계속 총리가 바뀌거든. 일본과 영국의 이 총리제를 보세요. 1년, 2년, 3개월, 6개월짜리 총리가 수두룩 빽빽합니다. 현대 영국은 더 이상 이 총리제로는 안 되는 체제로 가는 거고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은 그나마 내각제를 했는데도 왜 버텼냐면 천황이라는 구심점이 이걸 잡아주니까. 그래서 내각제는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일본 같은 좀 약간 좀 이상한 그런 나라만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불안해서 그런지 저한테 여쭙는 분들이 많아요. 내각제 주장하는 사람들 왜 그런 거예요? 개헌 왜 얘기하는 거예요? 김성원 대표님이 어떤 입장이에요? 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려고 내각제를 왜 증오하는지, 내각제를 왜 하면 안 되는지, 내각제를 하는 걸 왜 반국가 세력인지 역사적인 사례 정치학적으로 제가 풀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각제 꺼내자를 무조건 공격하시고 현장에서도 국회의원들 붙들고 거의 반협박식으로 뭐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거 얘기하냐고 지금.